안녕하세요, 여러분. 4주차 비대면 강의 예제 1번입니다.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지 돼요. 두 번째는 과제, 제출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이거 다 일단은 생략할게요. 왜냐, 지금 투표를 진행 중인데, 해당되는 게시판을 통해서 투표를 진행 중인데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초까지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도, 그러니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공유를 하느냐,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만 올리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유튜브로 올린다 하면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제3자 누군가도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레뷰 코딩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 외에 다른 얘기를 많이 다룰 수가 없어. 다뤄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강의 영상을 제3자에게 그냥 준다? 우리만 봐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과반 이상의 학생이 유튜브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튜브 업로드가 이제 이번 주차로 끝날 텐데, 끝나든 안 끝나든 어쨌든 그 시점을 기한으로 해서 이제 3번 이후의 얘기들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정하고 과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일정을 왜 얘기하느냐, 지금 현재가 4월 초잖아요. 근데 중간고사가 5월 초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4월달 지나면 중간고사라는 뜻이죠. 근데 비대면 강의가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끝나면 뭐 대면 강의 한 1, 2주 하고서 중간고사 보면 되는데, 과연 대면 강의를 그때 할 것이냐 모르잖아요. 위험 부담이 당연히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려면 치료제가 나와야지 되는데,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이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빨리 시작한 국가에서 아무리 빨리 나와도 뭐 9월, 10월 뭐 이때쯤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왜 그때 가을 안에는 나오길 바라느냐. 가을이 지나서 찬바람이 다시 불고 겨울로 들어가면 코로나19가 이제 스노우볼을 굴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단순히 코로나19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 커지는 거죠, 사태가. 그러니까 가을 안에 치료제가 나와서 어느 정도 관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된다. 뭐 그게 그 전 세계 인류의 숙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희망사항이에요, 어찌됐든. 근데 대면 강의를 그러면 1학기는 그냥 넘어가겠네 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를 가까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대면 강의 안 하고 그냥 비대면 강의로 1학기를 다 하세요 해도 빨리만 그걸 얘기해 준다면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컴퓨터만 있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그 인터넷 속도가 뭐 최소한의 수준 이상만 된다면 뭐 굳이 얼굴 안 보고도 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특히 여러분들은 아예 너무 익숙한 그런 거죠. 뭐 하다못해 게임을 하면서도 그 환경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그쪽에서 학교 측이나 정부 쪽에서 정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지 하려면 지금 4월달 한 달 안에 그게 방향이 어떤 식으로 바뀌면 그거를 저나 여러분들이 대응할 시간이 있느냐, 상당히 부족하죠. 예, 중간고사도 중간고사고 발표, 프로젝트 발표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해서 확확 바꾸면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결과물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게 사실은 교육의 기본인데, 정보를 전한다 이거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한 여러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정정당당한 방법과 환경에서 실력을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미리 준비할까 해요. 그냥 중간고사, 최소한 중간고사까지는 비대면 강의가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미 공지한 것처럼 1, 2, 3주는 연습 게임이에요. 연습을 했다 생각하고 이번 주까지 제출만 하면 다 오케이야. 다 인정돼. 자, 근데 4주차부터는 냉정합니다. 본 게임이. 이거는 감점도 당연히 있고요. 단순히 점수만의 문제도 아니고 출석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죠. 우리 과제를 낸다는 거는, 과제라 하면 출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과제 점수이기도 한데 확장돼서 중간고사 점수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미리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학교 입장에서 확정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4주부터는 너무 중요한데, 과제를 제출할 때 규칙을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해요. 어떤 규칙이냐, 영상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그 해당 주차로부터 일주일 안에 제출하면 돼요. 일주일 안에 제출, 그러니까 과제 규칙이라고 하죠.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이메일 제목하고 파일 이름 규칙 지킬 것. 무엇이냐, 이건 뭐 알죠. 강의명 하고 뭐 분반 정보 이렇게 넣어주시고, 학번, 이름, 주차 정보. 예, 차량 주차한 거 말고 몇 주차냐 뭐 그거.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냥 일반적인 과제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고요. 뭐 뒤에 막 이 말 저 말 막 이렇게 달지 마요. 딱 끝. 근데 여기에 간혹 뭐 출석 체크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용 없이. 이거는 내용물하고 코멘트 달아주면 되고, 뭐 질문이 있다, 질문이라고 코멘트 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달렸다 그러면은 다른 의미고, 코멘트 없다 그러면 그냥 과제가 그 안에 유첨이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첨하는 정보도, 유첨도 VI 유첨하라 그럼 VI 유첨하고, PNG 유첨하라 그럼 PNG만 유첨하세요. 다른 거 이것저것 막 넣으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TMI도 감점이야. 그 안에 막 나는 PNG만 유첨하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VI도 넣어. 혹시 모르니까 프로젝트 관련된 파일 다 넣어. 4주차부터는 이거 다 감점이에요. 알았죠?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4주차부터는 감점이다. 그리고 1, 2, 3주차는 제가 뭐 이거 더 하세요, 이거 더 내세요, 뭐 이렇게
회신을 줬잖아요. 4주차부터는 그냥 확인 답장 수고했습니다. 이 코멘트 외에는 없고 그냥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가장 또 중요한 게 있구나. 3주차까지는 코딩 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코딩 내용을 봐요.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들다 말았다면, 아니면 만들었는데 뭔가 잘못돼서 실행도 안 되고 버그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멈췄다면 그것도 점수가 다 감점이 된다. 그거까지 얘기를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죠. 지금 4월 중순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하나 걱정인 거는 그 치료제가 나와야지 그 시점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사태가 종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거야? 이건 정말 꿈 같은 희망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야, 날씨 따뜻해지고 뭐 대충 지나고 지금 뭐 확진도 뭐 줄고 확산 속도도 확 줄었으니까 괜찮지 않아? 야, 우리에겐 선거가 더 중요한데 좀 선거를 할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그 무엇보다 국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선거를 준비하시오라고 시간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선거를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를 수 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갖출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잘해야 뭐 실내에서 선거 도장 찍는 걸 실외로 옮긴다?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선거를 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본인들이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대면 강의를 그냥 해라, 학교 그냥 보내라, 사회 활동해라, 그리고 선거운동 하는데 좀 선거 홍보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전단지 좀 받아주고 응원 좀 해줘라, 뭐 이런 소리를 갑자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 걱정이긴 해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4주차, 그러니까 이번 영상부터는 집중해서 잘 해야지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대신 4주차부터가 본 게임인데 이번 주는 좀 규칙도 본 게임처럼 아주 심각해졌는데 내용도 심각해지면은 힘들 거 아니에요. 내용은 지난 주차하고 유사하게 갈게요. 대신 영상이 30분 이상 되면 이건 2차 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상 되는 영상 2개가 기본이니까 2개를 같이 보셔야 되고, 하나는 첫 번째 거는 간단한 상황 설명의 계산 문제. 뭐 컴퓨터는 계산기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이 갑자기 나왔다고 알파고가 뭐 특별한 인지 능력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서 그걸 사업화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막 그러긴 하는데, 뭐 아무리 그래봤자 그거는 계산기잖아요. 그리고 AI를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내용을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계산 문제를 코딩한다. 근데 학생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이 식이 뭐고 저 식이 뭐고 저 변수가 뭐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뭔가요? 하고 질문을 한 학생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강의는 레뷰 코딩, 그러니까 레뷰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기계 시스템 전반적으로 요소에 사용될 만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연습을 하는 그런 수업이잖아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은 추가로 하지 않아요. 그 문제들이 기계 요소 설계, 기계 설계에 해당되는 문제들인데, 그건 따로 이미 그 강의를 들었다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그 강의를 안 들었다면 당연히 언젠가는 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식, 계산 코드, 노드들을 어떻게 쓰나, 함수들을 어떻게 쓰나 정도만 그냥 익힌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 예제 이렇게 2개의 영상을 기본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분 이상짜리 영상 2개. 근데 만약에 이게 30분이 아니라 뭐 2-3시간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4시간짜리 영상이네요. 그래도 이거 2차 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4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뭐 1시간, 2시간 넘어갔다고 해서 이걸로 오늘은 끝인가 보다 하고 다음 영상을 안 보거나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오늘의 문제를 잠깐 볼까요? 오늘의 문제는 여러분들은 안 봐도 되죠, 당연히. 그냥 제가 여기 정리하는 요 선에서 이런 게 있나 보구나 하고서 그냥 다음 거 보시면 돼요. 어떻게 코딩하나,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나, 그 뒤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테이퍼 롤러 베어링의 시간 수명 계산, 이거를 0에서 1300 RPM으로 변화시켜서 수명 그래프 그리기, 요걸 하죠.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다. 베어링은 다들 알잖아요. 근데 베어링이 롤러 베어링이야. 거기에 이제 테이퍼 타입의 롤러인 거죠. 테이퍼 롤러 베어링. 베어링은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다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자, 우클릭한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들어가서 숫자형 들어가서 화면이 잘리니까는 자, 앞정을 눌러서 계속 떠있게 만들고, db의 숫자형 함수 이걸 누를게요. 배치를 할게요. 우클릭하고 보이는 아이템의 라벨 보이게 하고, 여기에 레이디얼 하중 이렇게 하죠. 레이디얼 하중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2000kg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중이 스러스트 하중, 요게 800이다. 2개의 하중이 작용되는 베어링이다. 요게 그러고 보니까는 어떤 학생이 저는 이거 상수로 입력했는데 파란색 테두리가 아니고 그대로 주황색인데요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본인이 사용하는 랩뷰 버전이 그렇게 옵션상 설정이 돼 있을 뿐이에요. 이거 임의로 바꿀 수도 있는데, 우클릭한 다음에 형 들어가서 dbl로 하면 dbl 속성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형을 바꾸게 자동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고, 안 바뀌었다고 해서 이 숫자가 뭐 2000이 아니고 뭐 다른 값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물론 로우 레벨까지 쭉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를 비교한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거지만, 이 하이 레벨 쪽에서는 2000은 2000, 그게 뭐 인티저든 뭐 플로트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몇 가지 또 추가적인 값들이 필요한데, 요 2개를 하나만 일단 하나씩 복사하죠. 하나 복사해서 이름을 x라고 해요. 그리고 값은 0.4. 또 하나 복제하는 방법 알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로 끌고 가면 복제되는 거. 그리고 선택해서 지우고, 그리고 라벨을 더블 클릭해서 Y, 데이터에 더블 클릭해서
1.75 그리고 맨바탕 클릭해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계산할 게 등가 하중인데 등가 하중을 표시할 인디게이터를 하나 만들죠. 우클릭해서 숫자형 인디게이터에 숫자형 인디게이터 등가 하중이 PR이에요. PR. 예, 요걸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곱하기 노드를 가져오고 곱하기 x 곱하기 레이디얼 하중, 뭐 곱하기니까 위아래 바뀌어도 사실은 뭐 상관은 없죠. 결과는 똑같은데 또 곱하기 노드 하나 더 갖고 와서 y 곱하기 스러스트 하중,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더하기 노드를 가져와서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더해준다. 그럼 PR 값이 몇으로 계산되느냐? 2200으로 계산된다. 다음이 필요한 상수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하나를 추가로 복제를 한 다음에 이름은 C로 바꾸고요. C의 값은 16000. 그리고 이번에 계산할 건 복제를 한 다음에 계산할 건 뭐냐면 L인데, L이 뭐냐면 이제 계산된 회전 수명, 이 정도 회전만큼은 사용할 수 있다. 회전수에 대한 수명 값이죠. 이걸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좀 어려워. 이거 수식 표시하기가 좀 그런데 C 나누기 PR 한 다음에 얘를 좀 크게 키울까? 얘의 거듭제곱승. 거듭제곱승은 뭐냐? 10 나누기 3이에요. 그러니까는 PR분의 C의 3분의 10승. 요게 L이죠. 여기에 곱하기 물론 100만원 해줘야지 되는데, 요걸 계산하는데 이 숫자형 노드의 거듭제곱에 해당되는 거는 없어. 2의 거듭제곱은 있네. 그냥 제곱은 있어. 만약에 3분의 10이 아니고 뭐 7승이다 이러면 이거 7번 곱하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3분의 10승은 어떻게 계산해? 응? 숫자형 노드에는 없네. 물론 찾으면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 들어가면 우리 라디안을 도를 라디안으로, 그러니까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함수들이 다 있잖아요. 뭐 지난 시간에 생략했던 거 그냥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데 얘 또한 어딘가에 있는데, 오늘은 그 노드를 찾는 수고 대신 다른 걸 할게요. 뭘 하느냐, 수식 노드 쓰죠. 수식 노드. 지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노드를 하나하나 와이어로 연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우클릭해서 펼친 다음에 프로그래밍 들어가서 구조 들어가서 수식 노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수식 노드는 와일 루프처럼 이렇게 쭉 늘리면 되고요. 그러면은 클릭하면 이렇게 타이핑할 수가 있어. 엔터도 다 먹히고. 이렇게 이 수식 노드의 기반은 C나 C++, C나 C++ 수준이다. 그런 환경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해볼게요. 여기서 요거까지는 그냥 할까? 곱하기 노드 요거 가져다가 PR 분의 C, 그러니까는 C 나누기 PR은 그냥 여기서 계산하죠. 뭐 이 안에서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 두 개를 병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드들 와이어링 하는 거랑 수식 노드 하는 거랑 병행해서 다루어 보게 이렇게 하고, 여기 이 부분 수식 노드 이 부분 왼쪽 테두리에 우클릭을 하고 입력 추가 소문자 X, 오른쪽에 우클릭하고 출력 추가 소문자 Y. 이렇게 하면 딱 마우스 올리면 여기 터미널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요걸 X라고 하고 요 L을 Y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론 이따가 100만원 곱해주겠지만 지금은 일단 생략하고 여기에다가 뭔가 넣으면 돼. 뭘 넣어야지 돼? 응? Y는 X다? 이렇게 넣어볼까? 그리고 실행을 하면
요 값이 나온 거지. 그죠? 요 값이 사실은 요 값이거든요. 확인해 볼까? 프로보 세워서 실행을 하면 요 값이 요 값이다. 그렇네. y는 x 이렇게 놓으니까 됐네. y는 x하고 세미콜론이에요. 콜론이 아니고 세미콜론. 맨 뒤에 세미콜론 꼭 놓아야지 돼. C나 C 뿔뿔 뭐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죠. C나 C 뿔뿔의 문법을 최대한 이쪽에서도 똑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거듭 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또 작업을 해보죠. 무엇을 하느냐? 3분의 10. 그러니까 int a는 10, int b는 3, 플로트 뭘로 할까? c, t, t는 a 나누기 b. 뒤에 제가 세미콜론 말하지 않아도 세미콜론 다 넣어야지 돼요. 한 줄이 끝나면 그 줄의 끝을 알리는 문자 세미콜론 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디어 y는 x의 t승이다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딱 놓으면 되는데, 아쉽게도 실행이 깨져버리네. 정수 타입 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 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라인 5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정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번째 줄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샵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샵 근처가 이제는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 기준으로 하면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는데, 라인 수랑 샵 표시만 보고 이쯤에서 문제가 있구나. 그냥 간접적으로 유출을 해야지 뭐. 무엇이 문제느냐? 거듭 제곱승을 이렇게 표현해도 계산해주는 C 언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쪽 C 언어는, 이 레벨의 C 언어는 그렇게 처리를 못하거든요. C 언어도 종류마다 또 달라.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마다 그 문법이 상위 레벨,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쓰는 기호로 그냥 알아서 처리되는 게 있고, 저 아래 등급, 아니면 명확성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맞춰준 거 뭐 다 있거든요. 얘 또한 그래요. 그래서 거듭 제곱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익스포넨셜 해야지 되는데, x 곱하기 익스포넨셜 이래도 안 되지. 일단 지우고 다시 하죠. 헷갈리니까. y는 exp 가로 열고, 됐죠? t 곱하기 ln 가로 열고 x 가로 두 번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에러가 풀렸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값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요게 t, x t네. 그럼 이렇게 나오네.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값이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곱하기. 이게 곱하기가 아니었네. 나누기였는데, 16,000 나누기 PR이었는데, C 나누기 PR. 어떻게 했죠? 지난 시간에 많이 해봤죠? 화면 이거 전환 이제 해도 헷갈리지 않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엄청 헷갈린데,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테고, 좀 내린 다음에 우클릭하고 대체 누른 다음에 숫자형 팔레트에 나누기. 이렇게 실행하면 745.288? 뭐야, 745.288 회전하면 이 베어링은 부서지는 건가? 그런 의미긴 한데, 여기 아까 생략한 게 있어요. 곱하기 10의 6승 100만 번을 해줘야지 돼요. 어떻게 곱하느냐? 이 또한 지우고 그냥 넣어도 되지만, 곱하기 넣어도 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연습 삼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연습 삼아 삽입, 그러니까 우클릭한 다음에 삽입 숫자형 팔레트 곱하기, 곱하기가 생기죠. 우클릭한 다음에 생성 상수
하고 여기에 100만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 사이즈 좀 줄이고 정리 좀 할게요. 네, 100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숫자가 너무 많은데 눈이 아픈데요. 저는 아픈데 여러분은 안 아플 수 있지. 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 숫자가 6개니까 이 정도지 엄청 많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시 형식을 이번에 바꿀 거예요. 10의 6승으로 바꾸죠. 어떻게 바꾸느냐? 아까 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형은 말 그대로 타입만 정하는 거고, 표시하는 형태는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정해야지 돼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포맷을 클릭한 다음에 좀 기다리면 팝업창이 뜨는데, 팝업창에 자동 포매팅, 뭐 SI 포맷 뭐 다 있는데, 그죠? 과학적 표기하면 1, 2의 6승이야. 우린 10의 6승이길 바라는데 없어? SI 표기하면 1메가네. 메가잖아요. 6개니까 3개면 킬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이제 고급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돼요. 고급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뭘로 해볼까? 일단 F 한번 보죠. F 보면 F로 하면 100만 점 뒤에 소수점 아래 6개네. 디폴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하면 하나, .2 하면 소수점 아래 둘, 이렇게 되는데 디폴트가 F는 .6으로 디폴트가 돼 있을 뿐이에요. 근데 소수점 아래 이렇게 필요 없는데 이번엔 2로 바꿔볼까요? 2로 바꾸면 1에 2의 6승이네. 10의 6승이길 바라는데 과학적 표기법은 2를 써요. 다들 알고 있죠? 공학적 표기법 G는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네. 그죠? P는 아까처럼 메가 단위인데 소수점 아래에 디폴트가 6개라 그냥 공이 6개가 뒤에 붙었는데 중요한 건 M, 메가로 나온다. 그럼 D는 뭐 쉽진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부호 없는 십진수,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분명히 10의 몇 승, 10의 몇 승 이렇게 썼는데 이거 근거가 없는 표현이었구나. 사실 근거가 없는 표현이라는 얘기는 잘못됐고, 그 국제법상 우리 SI 표기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아쉽습니다. SI 표기법을 쓰시라. 근데 지금 숫자 표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이거 숫자형 상수의 프로퍼티 창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그냥 살펴보는 게 주된 목적이지, 10이 몇 승으로 왜 안 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걸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물론 원한다면 만들 수는 있지만 굳이 그걸 보는 게 핵심은 아니다. 그러면 아직 안 본 게 또 있거든요. 뭘 안 봤느냐? 뒤따르는 제로 숨기기 보시면 의미 없는, 그러니까 디폴트 자릿수가 6자리로 돼 있어 가지고 6개가 다 나왔는데 이 6개 표현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숨겨져요. 1.001이다 그러면 1.001까지 나오고 뒤에 0들은 안 보인다. 이게 있고, 또 하나가 요게 있는데 요건 사실 상수를 사용할 때는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면상에 사용자에게 컨트롤이나 인디게이터를 통해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좌측을 공간으로 쓰던가 우측을 공간으로 쓰던가 뭐 제로로 채우든가 뭐 요거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같이 써볼 일이 있을 겁니다. 요 정도로 그냥 하죠. 중요한 거는 요거
0 P가 아니고 SI 단위 말고 오늘은 2 하자.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 정도. 이 정도만큼은 얘를 사용해도, 그러니까 이만큼의 회전을 해도 이 베어링은 튼튼하게 본연의 할 일을 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베어링이다. 그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시간 수명이거든요. 시간. 그러니까 수명은 수명인데 회전수가 아니고 시간 단위다. 그러면 시간 단위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요 인디케이터를 하나 늘릴까요? 한 30분 정도, 20여 분 지나면 약간 가라앉는 듯한 느낌? 제 목이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있는데, 자, 커피도 다 떨어졌고, 일단 그냥 계속 해보죠. LH는 이 L을 60N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기가 일단 먼저 필요하고, 앞에서 나누기 쓴 거 있죠. 요 나누기가 하나 필요한데, 이 나누기와 곱하기가 동시에 필요하죠. 그리고 나누기는 무엇이냐? 이 L 값이고, L 값인데 우리 편의상 얘를 가져올게. 이렇게 회전수에 대한 보정이 되지 않은 상태, 그거 나누기 우클릭해서 상수한 다음에 60 곱하기 회전수 우리 컨트롤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숫자형 컨트롤. 이게 지금은 회전수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컨트롤이지만 나중에 인디케이터로 바꿔야죠. 지금은 문제에선 700 RPM이라고 기정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수정할 거예요. 여기에 LH 하면 LH가 상당히 값이 작게 나오는데 중간에 곱하기 제를 해줘야지 돼요. 삽입 숫자형 곱하기 제라 하면 바로 이 보정값 100만 번. 그래서 결론은 17,745시간 동안 해당되는 하중이 걸린 상태로 그 정도의 속도로 축이 회전을 해도 이 정도 시간 동안은 거뜬하다. 문제없다. 예.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코드가 지금 약간 복잡한 듯한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부터는 컨트롤 U 키를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컨트롤 U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U. 그럼 코드가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화면에서 잘리긴 하는데 좀 더 정리정돈을 한다는 느낌. 중간 시간 지나면 이게 무조건 좋은 효과를 보느냐 그건 아닌데, 자동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한눈에 보게 정리가 됐다. 컨트롤 U 키의 사용 목적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제 우리 같이 공감하면 되니까 다시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지 되는데, 잘하면 오늘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정말 이 문제 풀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레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뷰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것저것 설정해서 바꾸는 것도 같이 해야지 되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 해도 돼. 물론 이제 포뮬라 로드를 썼다는 거 하나는 이제 같이 살펴본 게 있지만, 나머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 연습을 계속 해볼게요. 얘를 일자로 붙이죠. 이렇게 일자 형태로 붙죠. 그리고 화면이 돌아갔는데
다시 원 상태로 두고 얘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상단 메뉴 중에 위쪽 경계 누르고 왼쪽 경계로 정렬. 그래서 약간 아래로 키보드 방향키 눌러서 약간 아래로 이 정도로 두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 우클릭하고 컨트롤 팔레트에서 웨이브폼 차트를 두는 거죠. 그럼 이 웨이브폼 차트 기준으로 수명 그래프를 그린다. RPM 변화에 따른 수명 그래프. 여기가 LH, 여기가 RPM. 자, 단위를 X축과 Y축의 단위를 명시를 했다는 건 정말 이 값의 상태가 RPM으로 표시가 돼야지 돼요. 지난번에는 RPM으로 안 바꿨기 때문에 1300 RPM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29 상태로 0에서 129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그건 이제 RPM 단위가 아니었어서 그런 거고, 지금처럼 RPM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 값도 정말 0에서 토탈 1300개, 그러니까 1299가 여기 표시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걸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클릭해서 지난번처럼 그냥 그 여러 이 구조들을 활용해서 여러 방법으로 코딩할 수가 있는데 for loop를 또 쓸게요. for loop를 쓰면서 충분히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얘네들도 좀 줄여. 강제로 그냥 줄여도 돼요. 알고 있죠, 다들? 강제로 이렇게 위치 사이즈를 좀 줄이고 적당히 줄이고 얘를 통째로 넣어보죠. 통째로 여기다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전체를 해당되는 코드 전체가 선택되게 한 다음에 좌클릭으로 쭉 끌고 들어와요. 포문에 딱 넣으면 포문 사이즈가 적당히 바뀌면서 안으로 쏙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얘도 위치를 통째로 옮기고 사이즈 적당히 확보해주고, 얘도 이 안에 들어가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같이 서브 VI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에는 넣으면 되고, 중요한 건 이 RPM이 0에서 1300까지 우클릭해서 인디게이터로 변경하고 요 값을 이쪽에 곱하기 10 해줄게요. 곱하기 노드 복제한 다음에 마우스로 끌고 와서 복제한 다음에 연결해주고 우클릭 생성 상수 10 하고 회전수에 넣어주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몇 번 해야지 된다 그랬어요? 뭐 130번? 좋아. 이렇게 하고 얘를 이쪽에 연결해주고 실행을 하면 29부터 129 나오는데 우클릭해서 화면 잘리죠. 우클릭해서 X 오토 스케일 해주면 이렇게 나오네요. 야, 그러면은 RPM이 낮으면 얘는 정말 거의 고장 날 일이 없겠네. 그죠? 이렇게 큰 수치야. 근데 어느 정도 RPM부터는 수명이 확 주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특징은 관심 있는 사람만 보고, 지금 우리가 볼 건 이거 보기 너무 어려운데 숫자가 너무 커, 이 부분 뭐 인정해요. 하지만 뭐 이 앞부분 0 RPM의 근사한 이쪽 값도 보고 싶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보고 필요하다, 난 요 정도부터 보고 싶어. 1, 10, 100, 1000만, 10만부터 보고 싶어. 0부터 10만만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꾸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숫자 값을 난 보니까 5만부터 보면 되겠네 생각이 든다면 5만으로 고치고 맨 땅에 클릭하고 빈 공간에 클릭하면
스케일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 요 정도구나. 그랬더니 RPM이 딱 역시나 눈에 걸리죠. 요 정도가 몇 RPM이야? 뭐야, 129 RPM? 나 1300 RPM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1300까지다. 그럼 얘는 131번을 해야지 1300이 되고, 얘 값도 바뀌어야지 되네요. 그죠? 어떻게 바꾸느냐? 우클릭하고 생성 들어가서 프로퍼티 노드 들어가서 화면 잘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돼요. 아래쪽에 보면 X 스케일이라고 있어. X 스케일. 그리고 그 안에 아래쪽에 오프셋과 배율. 그 안에 배율.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뜨죠. X 스케일의 배율. 우클릭해서 모든 것을 쓰기로 변경한 다음에 상수에 우클릭해서, 자, 화면이 잘리니까 상수 입력하는 부분에서 우클릭해서 생성 상수 해주고 10배 해주면 되죠. 자, 요거 얘를 어디다 두느냐, 얘를 어디다 두느냐, 이쪽에 위쪽에 둬요. 위쪽 같이 편하게 보기 편하게. 그리고 에러 출력 라인을 가져다가 옆에다가 딱 찔러놔줘. 이 찔러놓는 이유는 순서를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야, 얘부터 한 다음에 그 출력 나온 걸 얘 연결해줘서 얘가 진행된 다음에 포로프를 돌려라, 이런 식으로. 뭐 시퀀스 문이 필요한 이유, 시퀀스 문이 뭔가요? 의문이 들잖아요. 예, 시퀀스 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죠. 시퀀스 문 어디 있어요? 플래시 시퀀스. 얘도 자세히 보면 영화 필름처럼 점점점점 돼 있어. 마치 그 옛날식 프린터, 여러분들 옛날식 프린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영화 필름이라고 그냥 할게요. 영화 필름처럼 딱딱딱딱 끊어져서 쭉 빠져나오는 형태, 진행되는 형태인데, 우클릭해서 다음이나 이전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면 왼쪽부터 시작해서 얘가 다 끝나면 두 번째, 얘가 다 끝나면 세 번째, 순서, 작동하는 순서를 지정해 주는 때 시퀀스문이 사용된다. 순차문이다. 근데 매번 순차문을 쓰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편의상 와이어를 기준으로 작동 순서가 정해진다는 레뷰의 특징을 이용해서 와이어를 하나 따다가 연결해줘도 얘가 먼저 작동한 다음에 얘가 작동한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행해보면 되긴 하는데, 실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리면 그래프가 또 기존 그래프에 이어서 또 그려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기존 그래프도 지워주는 거를 넣기 위해서 한 칸을 더 늘려요. 확장을 시켜요. 마우스 올리면 사각박스 위아래 생기는데 그중 아래쪽 거를 클릭해서 늘린 다음에 클릭하고 쭉 아래쪽에, 또 화면이 잘려서 미안하지만 맨 아래쪽에 화살표에 커서를 올리면 그 스크롤, 자동 스크롤이 되잖아요. 그 맨 밑에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있어요. 히스토리 데이터 누르고 입력을 우클릭한 다음에 생성 상수. 공간이 없으니까 어정쩡하게 배치가 됐는데 뭐 요런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0부터 1300까지 이런 형태구나. 아, 이거 Y축 왜 또 바뀌었어? 이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클릭해서 오토 스케일을 꺼주면 돼요. 그리고 값도 아까처럼 뭐 75,000, 아까는 50,000이었지만 지금 75,000부터 보고 싶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700rpm의 값을 보고 싶어. 이거 뭐 눈으로 어떻게 볼 거야? 그죠? 그래서 우클릭한 다음에 보기 들어가서 몇 가지가 쭉 있지만 스케일 범례, 요걸 보죠. 스케일 범례 이렇게 가져와요. 이거 설명을 해야지 되나?
그래프 아래쪽에 이게 붙었는데 이거를 마우스로 끌고 위치를 편하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다 두죠. 옆구리에다가. 됐죠? 그리고 우클릭한 다음에 맨 아래쪽에 프로퍼티 노드 들어가서 팝업 창이 뜨면 플롯 탭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라인 노란색. 저는 노란색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얘 포인트는 사각 좋다. 사각. 뭐, 필요 없잖아. 근데 없으면 하죠. 이 상태로 두고 스케일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도 뭐 설정한 대로 그대로고, 그죠? 모양도 설정한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우클릭해서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플로 팔레트나 기타 등등에서 봤던 거를 프로퍼티 노드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쓸 수 있다. 뭐 그 얘기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커피 한 잔 준비하고 왔는데, 여러분한테는 뭐 바로 이어서 되니까 시간 로스는 없겠네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그래프, 차트, 그래프. 왜 우리는 차트만 쓰나요? 그래프도 보고 싶은데. 그리고 차트에서 700rpm에 해당되는 값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런 의문이,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의문보다는 필요성이 생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차트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프로퍼티 노드에서 또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다 봤으니까 차트 말고 700rpm에 해당되는 값을 보는 방법을 같이 봅시다 라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타고난 프로그래밍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바꿔봅시다. 우클릭해서 대체 들어간 다음에 인디게이터 들어가서 그래프. 화면 잘리나요? 우클릭해서 대체 들어간 다음에 그래프 인디게이터 외부 폼 그래프 딱 클릭을 하면 깨졌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냥 편하게 그냥 확 바뀌면 좋은데,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얘를 그냥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돼. 그리고 깨진 거는 더블 클릭해서 지워도 되고, 하나하나 선택해서 지워도 되고, 컨트롤 B를 눌러서 한꺼번에 그냥 확 지워버려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LH 값, 이 와이어를 클릭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폼은 밖에 있는 RPM 변화에 따른 수명 그래프에다가 딱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와이어가 얇았다가 두꺼워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얇은 데이터는 데이터 한 개지만 두꺼운 건 배열이라는 뜻이거든요. 배열에 대한 예제를 아마 다음 주차나 그 다음 주차 때 다루게 될 테니까, 배열에 대한 설명은 그때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 정도로 하죠. 근데 여전히 깨져 있네요. 당연하죠. 히스토리 데이터는 그래프가 아니고 차트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프는 다시 생성 프로퍼티 노드 들어가서, 화면이 잘렸는데 생성 들어가서 어차피 잘리네. 올려도 잘리네. 프로퍼티 노드라서 맨 아래로 내려면 거기에 히스토리 차트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프는 히스토리 차트라는 개념이 없구나. 알게 됐죠. 뭐 그냥 얘를 데이터로 그냥 바꿔도 돼. 하나 더 늘려서 클릭한 다음에
값, 그리고 연결. 초기화 지금 싹 지워지는 목적이죠. 값을 0, 빈 배열 데이터로 넣어주면 지우라는 의미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그렸죠. 야, 아까 전에 이거 선으로 했을 때는 이게 쭉 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하니까는 점점점이네. 이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네. 그러면 우클릭해서 오토스킬을 지운 다음에 이 앞쪽은 지우고 한 30만 정도만 하자. 1, 10, 100, 1000만, 10만. 여전히 700rpm의 값이 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설정도 다 여기서 하고, 똑같이 우클릭해서 하는 거, 프로퍼티에서 하는 거, 이렇게 뭔가 활성화해서 보고서 하는 거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커서 범례를 해보자. 커서 범례. 커서 범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퍼티 노드 한번 들어가 봐요. 우클릭해서 프로퍼티 노드 들어가면 아까와 달리 커서라는 탭이 생겨 있어요. 아까는 커서 탭 없었죠? 기억하죠? 여기에 추가를 눌러서 커서를 하나 만드는데, 뭐 이거 동그라미 하나 하고 실선 넣고 좌우 위아래 자유롭게 끌기 또는 단일 플롯에 이 정도 상태로 설정을 끝내고, 얘는 초록색이 보통 이쁘니까 우리 초록색 할까? 빨간색, 초록색 하죠. 연두색, 형광색이라고 하는 그 색으로 해서 확인 누르면 뭐야? 변화가 없는데? 라고 생각되겠지만, 왼쪽에 자세히 보면 초록색 선이, 연두색, 형광색 선이 하나가 쭉 나와 있어.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끌고 갈 수 있게 좌우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옮겨봐. 옮길 때 이 X축과 Y축의 값이 변하죠. 좀 크게 늘려서 보면, X가 그럼 700? 700 어디야? 여기네. 그때 Y 값이 17,745 시간이네. 알 수 있죠. 요거 눌러도 돼요. 요거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켜도 돼. 자, 뭐 추가적인 설정이나 이런 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끝이냐? 끝이면 좋겠지만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최종 타겟이 여기 숨어 있어. 일단은 블록 다이어그램 크게 좀 늘리고, 얘 컨트롤 U를 해서 좀 정리 좀 하고요. 이런 거 지워버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각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의 자료 게시판에 VI 파일이 하나씩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파일 이름은 정말 미안하지만,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미안하지만, 파일 이름이 serv_asap.vi, 이 파일이 하나씩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죠?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맥 어드레스를 체크해주는 파일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가져와. 그리고 표준 출력, 이 출력 부분에 우클릭하고 생성에 인디게이트를 하면, 그리고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여기 떠요. 이 정보를 함께 제출을 해줘야지 돼. 어떻게 제출하느냐, 한번 실행했죠. 한번 실행하면 블록 다이어그램을 적당히 키운 다음에 얘를 지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요. 한번 실행했다면. 그리고 우클릭해서 상수로 변경해줘요. 그럼 상수 변경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여기 쭉 나올 텐데, 이 상태로 전체 선택 컨트롤 A 하고 스니핏을 해주면 돼요. 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코딩한 내용하고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같이 png 파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맥 어드레스로 여러분들의 컴퓨터 상황을 제가 체크를 할 텐데, 컴퓨터가 혹시 바뀌었다 그러면 바뀌었다고 메일에다가 좀 내용을 입력을 해줘요. 제가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바꾸는 거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만든 다음에 최소한 30분 안에 이메일을 보내요. 이거 만든 건 한참 전이고 이메일은 뭐 며칠 뒤에 보내고 그러면은 그거 다 인정 안 해줘요. 자, 맥 어드레스를 같이 보내는데 맥 어드레스와 이메일 발송 시간은 30분 이내이어야 한다. 요거 하나고, 이메일 제목과 파일 이름 규칙 지켜야 되고, 다음 강의 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즉 일주일 이내 제출. 됐죠? 오늘의 제출하는 파일 형태는 스니핏을 이용한 PNG입니다. PNG. 다른 거 TMI 감점이라고 얘기했죠. 자, 수고했습니다. 1시간이 딱 넘어가 버렸네. 다음부터는 최대한 그 안쪽으로 조정해 볼게요.